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12월 16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아주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갤럽 조사에서 36%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주보다 3%가 올랐고 지금 한 5주째 연속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5개월 만에 30%대 중반을 다시 탈환을 하는 그런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됐는데, 자, 여론조사 꽃이라는 기관이 있죠. 여론조사 꽃. 아침에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바로 김어준 씨가 곧, 교통방송에서 퇴출되죠. 김어준 씨가 운영을 하는 건데, 그때 대선 직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 꽃, 저희 조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1.9%가 나왔다. 이 갤럽보다 더 높게 나온 것이죠. 이 결과를 아침에 소개를 드렸는데, 자, 그러면 여론조사 꽃이 이것을 지금 여론조사를 공정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가, 그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꽃이 이 조사한 결과가 오늘 그 선거방송 중앙선관위에 등록이 됐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등록이 됐습니다. 중앙선거방송심의위원회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죠. 거기 중앙선관위에 등록이 됐는데, 이 전문이 등록이 됩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고 나서 48시간이 지나면은 이 중앙선관위원회 홈페이지에 그 질문 문항 그리고 구체적인 샘플 이런 것들이 다 아주 자세하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8시간이 지나서 공표를 하는데 48시간이 지나서 오늘 그 오전에 그것이 중앙선관위에 등록이 됐는데, 그것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 지금 그 김어준 씨가 여론조사 업체 이것을 왜 만들었고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지, 자, 이런 부분들이 다 거기 읽힙니다. 아주 유도성 질문, 어떤 답변을 정해놓고 답정너라고 하죠.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 그러니까는 그런 본인에게 필요한 여론조사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아마 전문가들이 상당히 여러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정을 파서 그 답변을 유도하는, 자,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선관위에 등록된 것만 봐도 그런데 그동안 또 다 조사를 해보면은, 다 검토를 해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았을 것 같고, 앞으로 이것을 무슨 뭐 선거나 이런 데 상당히 악용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어준 씨가 가짜뉴스를 그 교통방송 본인의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막 퍼뜨렸는데, 이제 여론까지 이 일종의 여론 조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 어떤 기술적으로 여론을 한쪽으로 몰고 가는 그런 행태를 앞으로도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그 질문 내용들이 오늘 중앙선관위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여권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뭐 답정너 여론조사다, 또는 조선일보가 취재한 것에 따르면 또 어떤 사람은 김어준의 뇌 구조도, 김어준 머릿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이 질문 항목에 들어갔다, 이런 그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교통방송 이번 달 말까지 하고 나온다고 하죠. 나온 후에 기술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일종의 조작을 본격적으로 할 태세가 여기에 읽힙니다. 김어준 씨 회사가 11일, 12일 이틀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문항이 다 10개입니다. 10개인데 이것을 크게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눠놨습니다. 제일 첫 번째 카테고리는 정치 지표,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가 아예 한동훈 장관, 그리고 세 번째 카테고리는 정치 현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치 지표는 1번부터 3번 문항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이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41.9%가 잘하고 있다를 응답을 한 것이죠. 자, 이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이 어떤 유도성 질문만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질문은 그냥 그대로 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카테고리가 한동훈 장관인데,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세부 질문만 6개입니다. 전체 10개 질문 중에서 6개인데, 이 직무수행 평가, 개인 호감도,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에 대한 적절성, 또 답변 태도, 그 국회에서 하는 답변 태도, 이런 거, 정치인 자질, 10억 원 손배소 청구, 그 저 탐사와 이 김의겸 대변인에 대해서
자, 이런 것들을 물었는데 여기서 상당히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개 카테고리는 정치 현안인데 정치 현안의 주제는 단 하나, 김건희 소환 조사 필요성입니다. 김건희 소환 조사가 정치 현안 하나로 딱 꼽았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보면은 이 답변을 유도하는 그런 함정이 많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마치 한동훈 스토킹식으로 만들어진 질문지 자체가 김어준의 내 구조도 같아, 이런 말을 여권 관계자가 했다고 합니다. 김어준 씨가 머릿속 공격 목표로 설정한 타깃의 중요도만큼 질문 숫자가 배정이 된다. 그러니까 한동훈을 타깃으로 삼아서 6개의 질문을 몰아서 했다는 거죠. 유도성 문구도 있었는데 예컨대 그 한동훈 장관의 10억 원 손배소 청구와 관련한 질문은 이렇습니다. 자, 질문이 상당히 깁니다. 다른 그 조사에 비해서. 한동훈 장관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더 탐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와 10억 손배소를 제기했습니다. 그 다음이 함정입니다.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 장관의 대응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 장관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검찰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를 관장을 하는데 이것을 고소를 하면은 결국은 그 고소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자, 이런 함정을 딱 깔고 질문을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한동훈 장관이 이 가짜 뉴스를 전파한 더 탐사와 김의겸에 대해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손배소를 제기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아니고 의혹과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여기서 지금 가짜 뉴스로 판명이 나는데 무슨 의혹이 아니죠. 이것은 의혹과 관련해 이렇게 나오고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렇게 나와서 유도성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거 외에도 5개나 더 질문해서 거의 스토킹 같은 그 질문 항목을 내보냈는데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에 대한 적절성, 이것은 이미 하지 않는다고 했죠. 한동훈 장관은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관의 국회에서의 답변 태도, 정치인 자질, 대통령감이냐 국회의원감이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자치단체장감이나 이렇게 마치 스토킹을 하듯이 질문을 했고, 자, 마지막에 정치 현안의 주제는 단 하나, 김건희 소환조사 필요성인데, 자, 이 질문은 이렇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법정에서 통정거래로 의심되는 주문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전화로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일부에서 지금 일부 언론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질문 안에다 포함시켰습니다. 의심되는 통정 거래로 의심되는 주문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전화로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건희 씨를 소환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렇게 이 언급 자체, 이 통정 거래, 지금 해석이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 통정 거래에 대해서 해석이 엇갈리는데 이 통정 거래로 의심되는 주문, 그러니까 마치 뭔가 불법인 것처럼 불법을 전제로 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통정 거래만 언급한 자체가 부정적 답변을 이끌어내려는 유도성 질문에 해당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금 꼭 집어내고 있는 것이죠. 이 조선일보의 취재에 응한 한 정치학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당 여론조사의 일부 문항은 여론조사 질문의 원칙을 무시하는 선동의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선동의 목적이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익명을 요구했느냐, 정치학 교수.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름 밝혀서 이렇게 선동하는 여론조사다 이렇게 하면은 김어준 씨 극성 팬들을 온라인 집단 공격이 피곤하다. 그래서 익명으로 처리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그런 김어준 씨 극성 팬들을 선동을 하는 그리고 극성 팬들뿐이 아니라 일반 국민을 선동을 하는 그런 여론조사를 지금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질문지를 보면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질문지를 보고 나서는 이 정당이나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항은 별다른 문제 없이 만들었다. 질문지 정당이나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항, 이거 잘못하면은 이 위법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항은 별다른 문제 없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같은 거, 이것은 그대로 만들고 자기가 필요한 일부 문항만 딱
만들어서 답정너 형식으로 스토킹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함정을 파고 이런 식의 문항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김우준 씨가 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규정을 너무 잘 알고 규제를 피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 자, 이런 그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전문가가 아마 모여서 그 토론을 하면서 이런 문항을 만드는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이렇게 했지만은 앞으로 여기에 또 어떤 함정을 파서 할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정치 현안, 사회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이것이 어떤 여론을 일종의 여론을 조작 비슷하게 해서 발표를 하면은 이 함정을 막 파서 그러니까 수치 자체를 조작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답변을 유도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을 또 좌편향된 또 일부 언론들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보도를 하면서 이 김어준 씨가 TBS 교통방송을 떠나지만 또 다른 분야에서 또 가짜 뉴스 아니면은 가짜 여론을 만들어서 전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중국권의 혼술이었습니다.